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아이폰의 용량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지금 10년째 쓰고 있죠. 10년 넘게 쓰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폰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비싸. 상당히 비싸죠. 다른 폰들에 비해서 참 많이 비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만족도가 좋으니까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비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용량이 가장 낮은 모델을 구입하세요. 과거에는 32기가 모델이었고 지금은 이제 64기가 모델이죠. 자, 그런데 64기가 모델 넉넉하다 싶어서 구입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32기가를 쓰다 보니까 64기가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많이 찍게 됩니다. 특히 주부들, 자녀들이 있는 주부들, 그 다음에 아빠들, 사진 스마트폰을 많이 찍어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을 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하드로 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갖고 있어요. 왜? 심심할 때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갈수록 차서 64기가의 스마트폰이 한 6개월 정도 쓰면 용량이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폰 새로 구입해? 안 되잖아. 그쵸? 안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 지워? 보려고 찍은 사진과 영상을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용량을 늘려야죠. 그렇죠? 늘려야 돼.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새로 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돈 있어? 돈이 없으니까 이걸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다 OTG나 이런 걸 연결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용량이 넉넉한 모델을 사지. 뭐하러 이렇게 64기가 모델을 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돈 안 들이고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방법?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나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지우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죠. 클라우드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야지. 요즘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많잖아요. 그리고 무제한이 아니더라도 와이파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필요할 때마다 접속해서 보고 다시 필요할 때마다 다운로드해서 보면 돼요. 굳이 돈 안 들여도 된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만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정에 일반의 아이폰 저장 공간을 들어가시면 61기가를 썼다고 나옵니다. 64기가 중에 61기가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죠. 이것도 사실은 줄인 거예요. 앱을 좀 지웠어. 그래서 이 정도인데,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용량을 늘리느냐? 우선 용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 삭제를 좀 말씀하세요. 네, 카카오톡. 저도 보면 3.68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3.68기가의 그 용량 중에 앱 크기는 실질적으로 365.8MB밖에 안 돼요. 그리고 3.31GB가 다 데이터예요. 문서 및 데이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우느냐? 채팅은 용량 관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면 된다고 떠요. 근데 81.4MB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우나마나 아무 소용 없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워봤자 별거 없어. 근데 이것도 일단 10C 일반이라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대화방 들어가서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서, 자, 사진 파일이나 파일 모두 삭제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용량이 큰 건 크지만 작은 건 작아요. 그래서 일일이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야만 용량을 빨리빨리 늘리지. 이거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기. 자, 이걸 왜 하는 게 좋냐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면 이 상태에서 앱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던 앱을 잠시 동안 아이폰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 앱 정리하기를 보시면, 아이무비 앱 정리하기를 보시면, 이 동작은 해당 앱이 사용하는 저장 공간을 비우지만 해당 문서 및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앱이 앱스토어에 계속 제공되는 경우 다시 설치하면 데이터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정리하면
자, 602.1MB의 앱 크기와 33KB 문서미 데이터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410KB 밖에 안 남죠. 자, 그래서 나가보면 여기에는 남아요. 아이무비가 어디 갔냐면 저 아래 남아있어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앱은 지워지지 않았어. 따라서 그냥 여기 들어와서 지워졌던 앱을, 삭제된 앱을 그냥 누르면 다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자, 데이터가 삭제됐죠. 그런데 갑자기 52.3GB가 사용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거의 10GB가 늘어났죠. 왜 늘어났냐? 아까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용량을 엄청나게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그럼 앱 지워지는 거 아니냐? 안 지워진다니까. 안 지워져.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안 쓰니까 여기에 리스트만 남기고 빼는 거예요. 원래 이거 쓰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계산기? 이거는 뭐 용량 자체가 별로 안 되고. 자, 뭐 이런 앱들 보시면 지금 하나씩 정리되죠? 이런 앱들이 일단 지워지는 게 아니고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1년 이상 안 쓴 앱들을 쓸까요? 안 써. 그냥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거야. 불필요하잖아. 사실 안 쓰면 과감하게 버려야죠.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내가 뭘 설치했는지도 몰라. 앱이 그냥 몇십 개가 아니라 거의 보통 보면 뭐 100 몇십 개, 200개, 30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워?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그냥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키노트 이런 거 안 쓰죠?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대거 정리하고 여기서 사라지지 않는 앱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지우면 돼요. 그러면 용량이 팍팍팍 늘어나요. 진짜. 이것만 해도 거의 저는 지금 10기가가 더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용량이 좀 넉넉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을 지워요. 카카오톡을 왜 지우냐? 그럼 지우면 데이터 어떻게 해? 날아가? 자,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톡은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해요. 백업 및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기 전에 데이터 백업을 하고 지웠다가 복구를 하면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지랑 미디어 용량은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169GB라는 용량은 사라지고 앱을 설치하면 300MB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를 백업했다가 복구하면 44GB가 추가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추가가 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용량이 3GB가 아니라 확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앱들이 뭐냐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에요. 저는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왜 적냐면 제가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많이 하면 이건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SNS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용량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쵸? 52.6GB밖에 안 돼. 처음에 63GB까지 올라갔었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이게 넉넉한 용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넉넉하지 않아. 사실 10기가 금방 채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자, 이때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파일은 애플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폴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드롭박스가 있어요.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저는 용량이 이게 기본적으로 4GB부터 시작을 하죠. 지금 저는 8.75GB인데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업무용으로 써요. 개인적인 중요한 문서나 아니면 회사에 필요한 그런 문서들을 드롭박스에 저장을 해도,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그 다음에 U+박스, 그리고 뭐 구글 포토,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 써요. 자, 여기서 구글 포토는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쓰면 좋긴 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화질이 좀 저하돼요. 폰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포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가 30기가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포토가 15기가,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25기가, 구글 포토는 구글 드라이브가 15기가, 원드라이브 25기가, U+박스 20기가. U+박스는 U+ 회원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가입해서 쓰시면 되는데 통신사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의 100기가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진과 용량 충분히, 사진과 영상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최후의 수단 구글 포토. 구글 포토에 저장하는 사진은 어떤 거냐면 그냥 아이들이나 아니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상 사진들을 저장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진들 찍잖아요. 뭐 음식 사진 찍고 풍경 사진 찍어. 그런데 그걸 굳이 폰에 저장 안 해놔도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구글 포토에 업로드하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업로드 되고, 구글 포토는 설정상으로 업로드한 사진과 영상들은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아이폰에서. 그러면 별다른 용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아이폰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못 쓰시는 것 뿐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적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쓰지 않는 앱 정리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앱들을 어떻게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